예, 그 간평 아마 공부하시면서 목차는 다 아시죠? 예, 간평 공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수험서원 목차상 관리, 마케팅, 개발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파트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되죠. 마케팅은 특히 쉽게 나오는데 다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영을 보면은 아직 점수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어떤 것은 20%대 나온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요 세 가지 파트는 시험 보기 3일 전으로 다 밀어놓은 느낌이 좀 들어요. 3일 동안에 공부하시면 이런 데 하시는 거죠. 그럼 갑자기 10점이 확 올라가게 돼 있어. 아까 55점 확보됐으니까 10점이면은 65점.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들어가면 우선 기본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잡아야 되죠. 마케팅 전략이 몇 개? 세 개밖에 없잖아.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시고간이죠. 개념 중심으로 나오죠. 시장 점유는 표적 시장을 선정, 틈새 시장 점유, 공급자 마케팅 전략. 그게 뭐다? 시장 점유.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이죠. 오답 나올 때 여기다가 고객 점유라든지 관계 마케팅 집어넣어서 오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시장점 마케팅 전략 다시 또 몇 개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눠지는 형식이 우리는 STP하고 4P. 작년에 4P가 나왔으니까 오늘 종합 문제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 고객 점유는 소비자 중심이죠. 그 키워드가 각 단계죠. 단계가 몇 단계? 아이다죠? 니 아이다. 이거죠. 이게 순서로 장난치지 않겠지. 그리고 영어로 써가지고 이게 액션이죠. 아니죠. 주어 패고 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목시키는 거죠. 어텐션 구경하세요. 보니까 어때요? 새로운 신상품이다.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이거 괜찮은가요? 그때 구매할 욕망이 생기니까 그때 이 물건의 셀링 포인트. 그래서 구매할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디자인하고 마무리 주업해서 액션. 결제 안 할 거야?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짓는 순서다. 근데 이게 액션하면 주업하고 나중에 주목시키는 거니까 안 되지. 순서로 과연 낼 수 있을까? 좀 애매모호한데 이것이 고객점에 나오는 유일한 실제 지문들이죠. 이거 말고는 안 나오고 있더라고. 관계망에 생략했고 STP를 잡았을 때 STP는 S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S만 잡으라 그랬고 나머지는 이제 고리를 통해서 잡으라 그랬습니다. S는 세분화는 뭐를 나누는 거야? 소비자를 나누는 거야? 공급 제품을 나누는 거야? 그렇죠. 이질적인 생각하는 소비자를 특성에 따라 몇 가지 동질적인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세분화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차별화는 이제 영어로 포지셔닝인데 차별화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이게 T잖아. 동일한 표적을 갖는 했으니까 요 다음 단계가 차별화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 상품 위치를 어디 위치니까 영어로 뭐라 그런다? 포지셔닝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STP에서 두 가지를 잡으면 되겠죠.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이게 개념이죠. 그리고 P는 P가 4개죠. 플레이스 뭐? 플레이스가 뭐라 그래? 아니 뭐라고 번역하냐고. 플레이스 유통,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가장 많이 나오는 프로모션 촉진. 프로모션 전략이 다시 4개가 있죠. 인적 판매, 판매 촉진, 홍보, 광고. 그거를 구별하는데 그 구별에 대한 논리가 이런 사례를 들어서 내는 것도 꽤 되죠. 중개업자 이용하는 게 전부 무슨 전략이야? 플레이스, 유통 전략이죠. 그리고 이건 맞고. 그리고 이제 경품 제공 가격 할인 행사 같은 게 있죠. 이거 무슨 전략이야? 그 프로모션 중에서 그 판매 촉진 전략이야. 단기적인 주목도 높여서 하는 거. 근데 가격 전략이 아니지. 프로모션 촉진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XG 촉진 전략. 가볍게 한번 터치해 봤고요. 관리는 이제 생략했고 그리고 이제 개발론이 보통 2개가 나오는데 개발은 이제 개념이 되게 중요하죠. 개발업에 보면 요 117번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우리 법에 보면은 개발업을 정의할 때 조성활동, 건축활동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제외되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이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살짝 집어넣고 있다는 거. X. 그리고 개발 절차 있죠. 절차가 몇 단계? 두 개 더 쓰세요. 두 개 더 쓰세요. 5단계 2개 더 쓰시면은 몇 개야?
이렇게죠. 5 더하기 2가 7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9에 부타 근검마 절차가 있고, 그 세 번째는 이제 개발 위험을 또 잡아야 돼. 개발 위험에는 몇 개? 법 시비. 개념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최소화시키는 방안. 미리 파는 것은 무슨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다? 미리 파는 것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이야? 아니면 사장 위험이야? 시장 위험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미리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용계획 확정된 땅을 매입하는 무슨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 법적인 위험. 그래서 법시비라는 위험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의외로 좀 많이 나와. 근데 이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명한 GCC타2죠. 부동산 분석. 그 중에서 시시타. 작년에 어디서 나왔어요? 시장 분석에서 나왔죠. 그걸 단독으로 냈었어.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뭐다? 수요와 공급상을 분석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수요층을 어떻게 한다? 세분화. 공급 부동산을 차별화. 그 수요층을 세분화하는 그 세분화가 무슨 뜻이냐? 그걸 물어봤었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안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지문으로 시장성 분석이죠. 시장성 분석은 시장분 다음에 하는 것으로서 특정 부동산 자체가 과연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거죠. 매매 임대 가능성 조사하는 거 맞지? 이때 시장성 분석 방법으로 흡설 분석을 이제 나오잖아. 흡설 분석은 시장성 분석 방법입니다. 그것까지 세트로 하시면은 끝나는 거야. 지시 타당성 분석 또는 경제성 분석에서는 뭐가 키워드야? 수익성 분석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죠. 지시 타투. 근데 그 중에서 작년에 요거 시장 수요층을 세분화 가지고 2.5점짜리 만들 줄은 생각을 못했어. 너무 문제가 아까웠는데 올해는 종합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쨌든 이제 시시타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개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발론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 민간 개발 방식이죠. 민간 개발 방식 보면 기본적으로 혼자 다 번지는 거 뭐라 그래? 아니, 혼자 다 하는 거 무슨 사업이라? 우리 시험 표현으로 뭐라고?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나오잖아. 혼자 다 하는 걸. 자체 개발서. 저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혼자 다 하면은 개발비 커지면 위험도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분산시켜야 되잖아. 혼자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같이 하는 게 뭐라 그래? 지주공동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그 지주공동 사업에서 종류가 특히 유명한 게 몇 개 있어? 2개 있죠, 2개. 유명한 그 등가 교환 방식하고 사업위탁 방식.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기 토지 신탁 방식. 그래서 지주공동 사업 중에 2가지인 이제 등사신 요 3가지를 잘 정리하시면은 다 돼요. 물론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하면 등장한 대규모 나면 뭐다? 큰 소 시험 사업. 큰 소. 작은 소이 아니라 큰 소 시험이니까 이게 대규모. 편하게 돼요. 근데 뭐 나오는 것만 정답 체크하니까 등가 교환 방식의 키워드가 중요한 게 뭐죠? 지분을 갖죠. 토지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은 돈 된 거, 건축 자금 된 거니까 나중에 이제 완성된 부동산은 이제 지분별로 나눈다. 그래서 등가 교환이라 그랬으니까 돈을 갖는 방식 이게 포인트가 되고요. 사비탑 방식으로는 맞고 사비탑 방식은 이게 얼마 전에 재작년이죠. 30회 때 이게 네모를 쳐놨죠. 네모 치고 여기다 가로를 쳤어.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무슨 방식이냐? 사비탑 방식. 답이었었죠. 소유권은 그대로 갔죠. 토지 소유 사비탑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갖고 건축 자금도 누가 조달해? 토지 소유에 조달하고 사업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해?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마련한 건축 자금을 자기 사업하고 싶은데 할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완성시켜 달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돈 들여서 구매한 학원비하고 책하고 자기 이름을 시험 보는데 공부를 안 했어. 공부 안 해서.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네가 대신 좀 시험 좀 봐줘라. 다른 사람이 시험장 가는 거지. 그렇죠? 최종 합격하면은 수수료 만팡 먹고 1차만 붙으면은 한 2%뭐 주고 떨어지면은 실비만 받는 이런 식으로 교통을 받는 게보다 사비탑 방식. 이 시험에 빨리 도입을 해야 되죠. 대리 시험이라 그러죠, 이걸.
빨리 도입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요거 사업위탁 방식의 유명한 개념이죠. 토신탁 방식을 논할 때는 신탁이라는 말이 포인트죠. 뭐를 맡기는 거야? 소유권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한테 이전한다는 거지. 그리고 요거 개념이 요거죠. 그래서 사업성에서 토지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어? 신탁회사로 돼 있잖아. 건축자금 누가 조달해? 신탁회사로 조달. 사업명이 누구 명의로 해? 신탁회사로 하죠. 그 완성된 부동산은 아마 신탁계약에 의해서 수익자를 지정해서 수익자가 이제 위탁자가 될 수, 제3자가 될 수 있는데 신탁 관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신탁 계약에 의한 완성된 부동산을 이제 나누는 형식으로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딱 이제 유형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개념이 여기까지고요. 핵심은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게 포인트고 그래서 합의타가 구별하는 내용이 이거죠. 신탁회사가 개발업자 명의 신탁 방식은 개발업자 명의로 이루어지고 신탁에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점을 사업위탁 방식과 구별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등사신 있죠?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제 시장 세분화 가지고 장난쳤기 때문에 문제가 아까웠어요. 종합문제 냈을 때 이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재작년 문제고 작년에는 이게 나왔었고 세분화. 흔한 식으로 되니까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20만 명이 원하는 시험이 이거지. 제발 이거 나와라. 인간 자본 유치하는 방법. 영어 5단어만 알면 돼. 준공, 피, 취소, 티, 운영권, BTO. 맞지? 제발 좀 나와라. 민자 도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준공, 피, 소유권 취소, 티, 운영 인정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길어졌지. 이 지문이 길잖아. BTL이야. 지문 길면 BTL. 그래서 아니다니까 끝나면 임차 있죠. BTL. 원래는 BTOL인데 줄여서 BTL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맞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발론을 이제 특히 3일 동안에 꼭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개발론에서는 이제 개발 위험하고 아까 시시타로 부동산 분석 등사실은 개발 대표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하고 민간 개발 방식하고 영어로는 민간 자본 유치 사업 있죠.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이 있어요. 공법 시간 공부하면 환지하고 수용 방식에 이제 요약집에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정리하시면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되실 것 같아.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시면은 80점을 도달하신 거야. 이쁘죠? 민법 바락만 넘기세요. 바락. 민법 그냥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맞아요. 민사특별 다 드르륵 틀려도 관계없어. 40점 맞으시면은 학교를 다 보태주게 돼 있어요. 간평 넘어오면은 간평은 주제가 세 가지잖아. 그렇죠? 세 가지인데 뭐 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 감정평가 뭐 방식, 그리고 세 번째 뭐 가격 공시제도.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공고된 시험 공고상의 내용이죠. 감정평가 방식은 작년에 환원율을 그 지문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방식은 대부분 뭐로 나와요? 요즘에 계산 문제로 나와요. 투자보다 쉽다 그랬으니까 계산 문제 특강해 드렸던 걸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감정평가 이론에서는 그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다 감정평가 규칙 문제 다 넘어가 가지고 이론은 그래서 이제 규칙에 설명이 안 돼 있는 가격 재원칙이 있죠.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요. 1순위고 두 번째가 가치와 가격 간의 관계 있지. 그리고 3순위가 지역 개별 분석인데 이미 재작년에 떠서 아마 가치와 가격하고 그 가격 재원 요거 정리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집중해서 하셔야 될 것은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내용하고 보다 규칙하고 가격 공시제도. 문제 백선 정리해 드린 거 있죠? 그거를 마지막에 한번 쭉 보시고 가시면 돼. 규칙하고 가격 공시제도는 178번은 유명한 가격 가치와 관계지. 가격은 실제 거래된 금액이죠. 가치는 이제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잖아. 개념 정의 내리다 보니까 가격은 무슨 값? 과거. 가치는 현재.
이것을 정답 체크해주면 좋겠네. 제발 좀. 제발 좀. 이건 당연히 맞고요. 가격이 기초에 가치 있어요? 가치 기초에 가격이 있어요? 그쵸. 그 시네마 천국 있잖아요. 가치와 가격 간의 시네마 천국. 그래서 가격의 기초, 본질에는 가치가 있다. 근데 가치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객관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로 표현을 해야 되죠. 가치가 화폐에 나타나는 가격이므로 그래서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인 표현이다. 가격에 충격 주는 것은 분자값인 가치하고 분모값인 화폐 가치죠. 하고 결과는 반비례니까 화폐가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분자하고 결과값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가격이 변했다 그래서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에 따라 요동치는 가격은 가치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단기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장기가 되면은 두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뭐가 뭐를 지향하면서 가격이 가치로 지향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유명한 내용이죠. 그러면 179번은 맞는 말 틀린 말. 가격은 가치 화폐적 표현. 화폐의 상승 가격 하락. 가치 상승 가치. 어? 이거 오타 났다.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거 맞지? 이거 왜 오타 지금 발견했지? 이거 맞고. 그리고 180번은 오해의 X예요. X죠. 단기는 두 가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장기 일치하게 되는 배경이 가격이 가치를 지향하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바뀌었지. 근데 실제 시험은 단기, 장기 요거를 바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내용 약간 들어가서 가치의 발생 요인이 있죠. 가치의 발생 종류가 뭐가 있어? 표, 상, 유, 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가치의 발생률. 근데 효용하고 유효 수요는 수요적인 측면이고 상대의 희소성은 공급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효상유는 경제적인 가치 발생 요소고 이전성은 법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논리니까 이전성 법적인 요소야. 그럼 요거는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 되죠. 법하고 경제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안 나온 지 꽤 됐지. 가치 발생이. 이 가치 발생이 영향 주는 게 작년에 나왔던 가치 형성 요인이 되는 거죠. 이제 올해 강력한 예상 문제라 볼 수 있는 가격 재원칙. 가격 재원칙에서 우선 중요한 게 내부 원칙하고 외부 원칙을 대표하는 균형하고 적합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균형하고 적합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표현이 똑같이 설명하잖아. 뭐라고 표현해? 부동산의 유용성이 일반적인 표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최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든 똑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똑같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는 생산 요소 간의 결합 비율이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은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적합의 원칙.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잡으면은 사실상 80%는 끝난 거야. 나머지는 이제 활용인데 변동의 원칙도 이제 3대 원칙 중에 하나지만은 변동의 원칙은 가격이 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관련되는 유명한 게 시점 수정 및 특히 뭐 기준이점 나오면은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예측 원칙은 장래 어쩌고 나왔죠. 그럼 장래 나면 무슨 원칙? 예측 원칙이야. 근데 이 말이 나오면 이게 원칙이 잡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변동의 원칙하고 예측 원칙이 가격 재원칙에 해당되는지를 모르는 분도 많아. 근본적으로 공부 자체를 안 한다니 감정평가 자체를 오리셔 공부하는 분도 많아요. 왜 오리셔서 그러면은 양이 너무 많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수용급에 전념할래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수용급도 점수도 안 나와 이렇게 이제 투자도 어려운데요. 그냥 오려 버릴래요. 투자도 안 나와 이렇게 등등.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데가 더 점수 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워낙 많이 나온 지문이 이거지.
경제 감가는 무슨 원칙? 외부적인 힘이니까 적합이고 기능적 감가는 내부적인 마이너스 요소잖아요. 무슨 원칙? 좀 바뀌었지? 그렇죠? 이거를 알면 그 3년, 4년 전인가 나왔던 문제 정답 체크가 됩니다. 균형인치가 적합인지 바뀌었어요. 추가 투자. 기여, 기여, 기여. 그렇죠? 그리고 토지 잔여법. 나머지 수익을 토지에 배분한다는 논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여원칙하고 수입은 전부 내부원칙이죠. 얘네들은 개념은 간단하잖아. 기여원칙 할 때는 부동산 가격은 생산 요소의 기여도 이렇게 나와. 그리고 수입 배분원칙 개념할 때 항상 무슨 단어가 나와? 배분이란 말이 나와. 생산 요소에 의한 총수익이 늘 요소에 배분되는 바. 그러니까 배분 나오면 수익 배분이고, 뭐라고 그랬지? 기여도 나오면 기여원칙이야. 그러니까 활용에 대한 논리는 추가, 기여. 나눠주네. 누구한테? 토지한테. 이게 수입 배분. 이렇게 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틀렸지, 그래서. 그렇죠. 이건 유력한 내용이고. 그리고 아까 논했던 것이 균형원칙 개념이죠. 결합비율 적정한 이게 무슨 원칙? 주변 속한 지역 환경 나오면은 적합. 시작은 부동산이 최고 가치를 구현하기. 여기까지 다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균형과 적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의 근거. 거래에서 비교 근거가 되는 원칙은 1번 대체 원칙, 2번 도대체 원칙, 3번 반도체 원칙. 무슨 원칙? 대체 원칙이죠. 그리고 가격의 이중성, 수요 공급의 원칙.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꼭 하셔야 될 내용이 뭐 지문상으로 가격 공시 제도하고 감정 규칙. 가격 공시할 때 공시하는 부동산은 몇 개? 3개. 토지. 주택.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는 다시 몇 개? 2개. 표준지 공시지가랑 개별. 주택은 몇 개? 2개.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단독은 다시 몇 개? 2개. 표준주택과 개별. 공동주택은 몇 개? 없어요. 하나로 통일시키고. 비교용 부동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과 집합. 일반도 표준과 개별. 우리 체계도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통된 게 하도 많으니까. 이제 많은 걸 연습했지만은 그래도 기억을 되살리는 공통적인 지문 중심 한번 마련해 봤는데, 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위하여 토지 가격 비준표란 말이 나왔죠. 요거를 작성하는 거야. 이 주택가 공시할 땐 주택가 비준표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제 공통적인 상황이니까 이거 작성은 누가 작성해? 국장이 작성하는 거야.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장이 비준표를 작성하면은 이걸 누구한테 보내줘요? 시장 군수구청장 제공해주지. 그 시장 군수구청장이 시장으로 내려온 비준표를 시구청장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나온 게 뭐다? 개별 공시지가야. 이렇게. 근데 기출문제 보면 이걸 정반대로 냈죠. 어떻게 냈어?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거를 작성해서 관계 행정에 제공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냈어. 부드럽게 내잖아요. 부드럽게 넘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 작성 꼭 국장이 작성한다는 거. 절차상 비슷한 논리가 나오지. 이건 맞는 말이고, 틀리게 낸 거 잘 보시고, 공통적인 상황이 187번이지. 요거는 다 똑같은 절차인데 이신청 기간 있지. 항상 3가지 주목하시라 그래. 이 문제가 이신청 나왔네. 3가지 군데에서 틀린 게 있는가 잡으셔야 돼. 3가지가 뭐예요? 언제부터? 공실부터 며칠? 30일. 그리고 이내 누구한테 하느냐가 이제 포인트죠. 누구한테는 국장 아니면 시장 군수구청장이잖아. 시구청장 하는 것은 뭐만 시구청장한테 하는 거야? 대만 시구청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장한테 해요. 근데 표준지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 국장. 그러면은 공시 제대로 돼 있네. 그쵸? 그리고 며칠? 제대로 돼 있네. 누구? 국장한테. 우리는 이 3박자만 맞으면 됐었어.
근데 올해 평가사 시험에 이 3박자를 틀어버렸지. 어떻게 냈어 올해? 틀리게 오답 나왔을 때. 그거 푸신 분. 그렇게 냈었어요. 정확하게 하시는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렇게 나왔잖아. 그거 풀어보신 분 계시지?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안 하더니 몇 개월 되다 보니까 기억 안 나. 근데 구두로 할 수 있겠어? 이신청하러 왔는데요. 이것 좀 이신청 해주실래요? 그럼 알았어요. 가세요. 그 이신청은 끝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모든 행정 업무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구두로 안 되고 서면으로 해야 되죠. 인터넷 발달한 전자문서도 어쨌든 서면이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야, 구두가 들어갈지. 신발 구두가 아니라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인정하러 왔어요? 인정 이거 해주세요. 갈래. 안 되는 거야. 인정했지? 심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심사는 똑같지. 이것도 언젠가 한번 장난칠 수가 있을 거야. 아직은 장난 안 쳤죠, 여기서는. 심사 기간 할 때 언제부터 심사한다?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이죠. 이 신청을 한 날로부터 접수하는 이것이 아니라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야. 며칠? 10일. 결과 통지해야 되죠? 이렇게 타당하면은 제공시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기존 거 확정해서 기각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신청에 대한 논리는 공통적인 상황이다. 근데 구두가 들어갈지는 출제원은 제 생각을 막 어떤 경우는 오버한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건데 이걸 단독으로 한번 냈었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못 때리게 한 거야. 세금이야, 세금. 근데 토지이다 보니까 부담금도 하죠. 결국 부담금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개별이. 근데 이런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거랑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굳이 행정상 비용을 지불하면서 개별을 결정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야.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고요. 그리고 189번은 공통적인 상황이죠. 이 경우가 세 가지가 나와. 표준지 공시지가는 뭘로 봐? 개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구청장이 국장이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본인이 개별과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거야. 표준지 자체가 개별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단독주택 중에 표준주택 가격도 뭘로 본다? 개별주택 가격. 비주거용 부동산, 비주거 표준 부동산도 비주거용 개별로 보게 돼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많어. 이렇게 절차상의 내용이 이것도 맞아. 그리고 이제 이 190번이 이게 각광받았던 이제 지문이라 그랬죠. 표준주택으로 넘어오게 돼요. 이걸 이제 25회 위에 여기서 정답 3번 나왔어. 요 문구만 가지고. 그럼 이거 쭉 보다 보면은 국장이 표준주택이니까 국장이야. 그 조사 평가하겠지. 그리고 심의를 거치지. 어디 심의를 거쳐? 국장이 중앙 거치겠지. 그리고 이제 이거 공시하겠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야. 왜냐? 표준주택은 어디서 나와?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이지 공동주택에 나오는 게 아니죠. 또 글자 조금 하나 바꿔요. 공동주택은 구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상하게 이제 평가사 시험에서 2번 연속 나왔는데 작년과 올해. 근데 우리 시험 한 번도 언급이 없죠. 개별주택가, 개별공시지가도 마찬가지야. 이건 일반 똑같은 상황이니까 개별 결정 공시하는 소요되는 비용 몇 % 이내에서 50%에서 어디에서 보조해 줄 수 있어요? 국고에서 보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올해가 아니라 작년의 경우 이거 틀리게 냈다 그랬죠? 틀리게 또 어떻게 틀리게 냈다? 작년 평가사 시험에서 아니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이렇게 나왔더라고. 이게 틀렸고 정답이었어. 근데 올해 보니까 이거 똑같이 이렇게 나왔더라고. 전타로 낸 겁니다. 우리는 아직 안 나왔어. 이 시험은 아마 50%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내용상. 이게 재미난 지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도 되지 않겠는가 한번 본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표준 부동산이죠. 표준 부동산 조사 산정 다 똑같아. 중앙심의 거쳐서 공시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이거 틀리게 낼 때 뭘 바꿀까? 아까 이제 단독이 표준의 구분 중에서 표준이 나오는 것처럼
일반에서 표준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공동이 틀리게 된 것처럼 여기다가 합 부동산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 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표준 부동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지문이었듯이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모의고사 내드리잖아. 못 찾아. 왜? 두 줄 넘어가잖아요. 첫 번째 줄 읽어요. 두 번째 읽어요. 세 번째 읽잖아. 위에 걸 다 까먹어. 그래서 뭘 했더라? 그래서 에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공통적이지. 토지든 건물이든 관계없이 사법상 제한이 있으면 전부 다 있는 걸로 보고 없는 걸로 보고 평가하는 거야. 지금 표준주택으로 예를 들면 토지도 마찬가지고 비주금 부동산도 마찬가지, 공동주택 다 마찬가지야. 사법상 제한이 설정돼 있을 땐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걸로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사법상 제한 없다고 보고 공법상 제한은 않는 걸로 보고 평가하는 공법상 제한 숙명이고 사법상 제한이 부동산과 영향 주는 거 안 좋기 때문에 없는 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상황이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개별은 업무가 표준지 가격 선정 기준 된다. 이것은 틀렸지. 그럼 말이 안 맞지. 개별을 기준 표준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논리 안 맞아. 시우청이 결정을 보고 국장이 가가지고 받아서 본인이 결정한다. 논리 안 맞아. 표준과 개별이 바뀌었지. 표준 기준으로 개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뭐 하기 위한 거야? 목적이. 쭉 보여요. 목적이 이제 나오면은 나오는데 뭐가 포인트예요? 과세. 이게 포인트가 돼. 결국 세금 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세 등의 업무. 이것도 한 두세 번 나온 지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공시일이 있죠. 공시 기준이. 공시 기준일이 원래는 매달 며칠이 원칙이야.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 우리가 이제 공시일이 있어. 공시일. 홍보하는 날짜죠. 홍보하는 날짜 원칙. 이때 개별 공시지가만 따로 정리하시면 돼요. 원칙이 몇 월 달에 공시하게 돼 있어. 5월 31일. 그쵸? 이때 어느 날짜 기준? 1월 1일. 이게 무슨 날짜야? 공시 기준일이죠. 1월 1일 평가한 금액이 5월 31일 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들은 다 통보가 가는 거죠. 근데 원칙만 내면 되는데 아휴, 제발 이제 예외는 안 났으면 좋겠어. 아휴, 예외적으로 상반기 때 평가한 표준지가 합병 분할로 의미가 없어지면은 하반기 기산점이 있죠. 언제 다시 공시할 수 있어? 10월 11일까지 할 수도 있죠. 이번 달 말이네. 그럼 이제 언제 날짜 기준으로? 7월 1일 기준이죠. 이게 뭐다? 공시 기준일이야. 그러니까 예외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나머지 있죠, 나머지. 나머지가 뭐겠어?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표준 제한 나머지야, 나머지. 나머지는 언제? 한 달이 다 빨라. 이때 언제 날짜 기준?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언제? 9월 30일까지 공시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언제 날짜? 6월 1일이 이제 공시 기준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예외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의 경우 공시 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한 거죠. 맞지? 네, 이런 게 어려워. 이런 지문이. 그리고 이제 요거 197번. 매년 개별 공시가야 언제까지 공시하는 원칙이다? 5월 30일. 나머지들은 언제? 4월 30일. 네, 꼭 기억하시고. 근데 예외. 이런 거 안 해주면 좋겠는데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일이 10월 30일인 경우도 있다. 맞지? 개별 공시가의 공시일이 였어. 여기네. 공시. 그거 놓고도 이치를 모르네. 10월 30일인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 맞지? 이런 게 어려운 질문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의뢰. 국장 있죠.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을 조사 산정할 때는 누구한테 의뢰해? 그쵸? 법에는 부동산 원으로 돼 있죠. 실무상으로는 이제 한국부를 많이 붙여. 옛날에 감정원을 한국 감정원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감정평가 법인한테 의뢰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 의뢰하는 거죠. 한국 부동산 원한테 의뢰합니다. 그러면 법인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법이 바뀌어서 작년 12월 달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혹시나 해서 아파트 있죠. 그리고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은 아마 우리가 실무적 고급 빌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얘네들은 이제 뭐 한다? 국세청장이 별도로 고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맞고 나오는 건 조금 희박하긴 한데 그리고 201번과 202번 있죠. 공시 상황이야. 공시상 꼭 알아두셔야 돼. 이상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차피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상황하고 표준주택 공시상 거의 똑같아. 전부 다 몇 가지씩 있어요. 7개가 있어요. 7개. 여기는 지금 제시한 거니까 지번 나왔죠. 그리고 면적 나왔지. 주목 있잖아. 이런 거 공시해야 될 거 아니야. 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도 당연히 나와야 되죠. 도로상은 나와야 되죠. 몇 개가 있어요? 5개 있죠. 그러면 이제 2개가 더 첨가해야 되지. 그 나머지 2개가 뭘까? 표준지에 주변 토지 이용 상황도 공시하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가격이잖아, 가격. 어? 가격이 지금 빠졌잖아. 뭐다? 표준지에 단위 면적당 가격.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시해 주다 보니까 여기서 또 별도로 지문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 단위 면적당 가격인데 이 단위 면적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1제곱미터당이야? 3.3제곱미터당이야? 1제곱미터당 가격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상황이고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은 저런 공통적인 거 말고 쭉 제시했죠. 표준주택 공시상황 OX. 또 우리 평가 시험 나온 거지. 이게 나왔는데 평가 시험에서 틀렸지. 건축 허가일이 아니지. 사용 승인일이지. 근데 가로치고 나온 게 있죠. 그것들 기억하세요?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건축 허가일이 아니라 사용 승인일이 되는 공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되는데 안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안 돼. 아까 문제가 이 공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요. 203번은 뭐 당연한 말이고 뭐 이거 안 집어넣어도 되는 건데 괜히 집어넣네. 당연히 맞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204번이 있죠.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표준지 할 때 국장이 하는데 다 똑같아. 어느 거는 건물도 마찬가지야. 평가할 때 해당 부동산 소유자 의견을 들어 안 들어? 다 의견 수렴 다 있어. 이게 다 공통적인 상황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다 들어. 그 표준지만 해당되는 표준지도 마찬가지고 공동이 마찬가지고 비중은 집합도 비주고 일반 표준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건 다 들어. 이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거 표준지 공시가는 법인 등이 제출한 조사평가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최고치를 기준으로 하죠. 아니죠. 산술 평균치라는 거지. A 평가사는 목동 지역의 땅값을 1제곱미터당 1조. B 평가사는 1제곱미터당 1원. 이걸로 하냐? 아니지. 두 가지 더한 금액을 나누기 2로 하는 거죠. 최고치가 아니라 뭐다? 산술 평균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술 평균치.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우리가 공통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그래도 꼭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으로 중요한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봤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뭐다? 평가, 감정평가 규칙. 가격 공시제도랑 규칙만 봐도 잘하면 3문제까지도 맞출 수가 있어요. 평가는 7문제가 이제 나온다고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규칙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용어에 대한 설명하고 뭐다? 물건별 평가. 토지. 토지는 무슨 공시지가로 무슨 법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야? 공시가 기준법으로 하는 거죠. 공시가 기준법이야. 공시가 기준법인데 이때 공시가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는 거야. 제발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표준지. 근데 우리가 계산 문제 낼 때 올해는 수익환원법이 무조건 1순위예요. 수익은 1순위고 2순위가 공시가 기준법이야. 거래사례 비교법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 평가할 때 어떻게 돼요? 먼저 그래서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는 거잖아. 표준 공시지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는 할 필요 없어. 사정 보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자체가 완벽한 금액이니까 점 수정하죠. 그 다음 뭐예요? 지역년 비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그 밖의 이유는 보정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 가격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시, 지, 개, 그. 여기 면적 비교해 안 해? 여기는 안 해. 거래사 면적 비교하는데 비교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 비교하지 않아 면적은? 이게 단위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 일제부터당 금액이다 보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가 원칙인데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할 때는 토지도 뭘로 적용할 수 있다? 거래사례 비교법.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 말이 붙어야지 거래를 적용해야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적정한 실거래가 뭔지에 대한 규정도 중요하다 그랬죠? 적정한 실거래가란 말은 거래 시점 있죠?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몇 년 이내? 기억하시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 거래 시점이. 그리고 이제 임대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 3개. 적임분,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그쵸? 적임분이 그중에 뭘로 하라?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또 장난치기 되게 좋죠. 그리고 208번은 우리가 이제 거래사를 적용하는 경우죠. 자동차, 동산, 상장, 유가증권 상장된 무조건 다 이것이고 다수원 임목은 다 뭘로 하라? 거래사례. 그지 맞지? 원가법을 주된 법 하는 게 몇 개 있다 그랬어? 4개. 건설, 성공 딱 4개가 있어요.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예외적으로 원가법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 뭐 임목은 원래는 무슨 방법으로 해야 돼?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근데 아직 다 잘하지 않는 뭐가 있어? 소경목님은 보통 이거 할 때는 적용한다,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적용을 원가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원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직 다 잘하지 않는 나무는 이제 들어간 비용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원가법 잡고 거래비 잡아요. 여기 빠진 게 있지. 거래사례 비교법에 뭐가 빠졌죠? 산지와 임목을 일괄평가할 때. 그리고 복합부동산 있죠? 토지, 건물 일괄평가할 때. 한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까지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왔지. 뭐하고 뭐? 무강. 지금까지 무강만 나왔어요. 그래서 무용자산의 종류가 쭉 나열된 걸 잡으셔야 되고 광업재단.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2개가 있지. 비상장 채권이야. 그리고 기업가치. 그건 아직 언급이 없고 앞에 것만 드립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거 나와라. 이거 나와라. 지금 처절하게 기원하고 있는데 나와 있네. 정답은 7번 이렇게 이제 되겠고 그리고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용어에 대한 설명한 절차상의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제 감정평가 절차가 있잖아. 절차가 몇 단계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아마 또 나오진 않겠지만 당분간 뭐죠? 절차 몇 개? 아니 감정평가 절차. 일곱. 손가락 안 되네? 7단계 있죠? 기, 처, 대, 자, 청, 이렇게 되죠? 이게 뭐라고요? 기본적 상황의 확정, 처리계획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자료 수집 및 검토,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가치 형성 요인 적용, 평가 방법의 적용 및 그리고 해놓고 평가 금액의 결정 및 표시 이렇게 나옵니다. 하면 안 나올 거예요. 3년 전인가 이미 언급을 했죠. 이 출제해서. 그런데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확정할 일, 이거는 몇 개 있어? 8개 있죠. 의대, 감기, 조기, 자수.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이번 확정할 내용이 의뢰인은 지금 안 나왔죠. 대가 뭐야? 대상 물건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감정평가 목적.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유명한 기준 시점. 이 시점 여기 원래는 집어넣었는데 작년에 나와서 생략을 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이 기준 시점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감정평가 조건, 여섯 번째가 기준 가치, 일곱 번째가 자문, 마지막이 수수료, 실비, 수수료 이런 거. 의대, 감기, 조기, 자수. 이거 조문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212번은 우리가 감정평가 지역 분석할 때 중요한 지역이 몇 개 있나요? 3개. 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성.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야? 문제와 관련돼서는 인근 지역이지. 인근 지역이 문제는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인근 지역 할 때는 3개 단을 주목하셔야 돼. 첫 번째,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제대로 돼 있죠. 부동산 이용이 두 번째 뭐예요? 공질적에 나와야 되죠. 이제 그리고 가치형 지역 요인이 나와야 되죠. 지역 분석이니까 세 가지 단어가 제대로 된 확인하셔야 돼. 제대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이질로 돼 있잖아. 그러면 인근 지역 나오면 유사 지역은 그냥 인근 쪽으로 꿰맞추면 돼. 유사 지역은 기본적으로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유사한 지역이 되는 것이고, 이론으로 넘어간 규칙 문제 냈을 때 인근 유사 포함한 지역이 뭐예요? 그렇죠. 사례 수요 최연만건이 동일 수요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틀렸고요. 동지를 하셔야 되고, 213번은 이게 무슨 평가에 대한 설명이야. 이게 얼마 전에 나와서 희소 가치는 없는데 무슨 평가? 그쵸. 기준 시점 그리고 이용 상황, 공법을 받는 거 받지 않는 거, 받는 상태. 이게 현황 평가지. 현황 평가 있으면 그 다음에 비교되는 게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네, 조건 평가도 이제 문제 백선에서 규칙 문제 했을 거 잘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당연히 맞고요. 실지 조사는 이제 원칙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렇게 돼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흔한 건 아니고. 그리고 3방식은 넘어오죠. 3방식이 몇 개 방식이 있어? 어떻게 하셨어? 우와, 그거 아신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 3% 이내에 해당돼요. 원가 방식이 있고, 비교 방식이 있고, 수입 방식. 그 중에 이제 비교 방식은 전부 몇 글자야? 7글자. 원가 방식은 3글자. 수입 방식은 그렇죠. 357이죠. 고수도판이야.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 이거 가격 구하는 거죠. 임대 사례, 임대료 구하는 거지. 얘는 무슨 성? 3면성 중에서 시장성. 원가 방식은 무슨 성? 비용성. 수입 방식은 수입. 그게 왜 중요하냐? 이거를 네모치잖아. 이럴 때 빵꾸를 뚫잖아요. 기억해놓고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왜? 조문이니까 조문대로 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우선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거 어떻게 하셨어? 뒤에 답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 할 때 절묘하게 출제를 냈죠. 상상할 수 없었던 표현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해야 되지. 비교법이라는 건 없어요. 거래 비교법. 야, 저는 문제 2년 전인가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 실수한 부분 많았겠구나. 역시나 이렇게 공시지가 기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가법은 가격 구하는 거죠. 원가법 키워드가 몇 개? 3개. 원가법에 넣고 무슨 원가? 대조단.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감가 수정. 그리고 가격 구하는 거야, 임대료 구하는 거야? 다해. 이게 무슨 법? 원가법. 단어만 장난쳐. 가로쳐 이렇게. 그리고 그 임대료 구하는 적산법이 문제 내게 대길이죠. 적산법 이 단어 자체가 엄청 중요한데 대상은 무슨가? 기초가해. 기초가해 뭘 집어넣을까?
시험이라 그러면 아마 제조도론까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기초 가액에다가 그 다음에 기대율. 이 실제 시험 여기다 가로쳤잖아. 네모 지금 가로치고 여기 들어갈 이율은 기대율. 틀린 질문은 기대 3율, 기대 4율, 기대 5율. 이렇게 어디든 가로친다든지. 근데 여기 말로 할 때 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선원율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 선원율은 수익하는 뭐 가격 하는 방법이니까 기대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 형식을 보면은 진짜 장난치기 좋은 게 요거죠. 얘도 곱하는 거야, 나누는 거야,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쵸? 곱하면은 이제 기대 수익이 나오지. 이게 순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차 할 때 필요한 경비 있죠. 경비를 더해서요, 공제해서요. 더하는 거야. 여기 공제라고 돼 있죠. 더하여. 그러니까 적산법이 문제 내기 대빵 좋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기기필이라 그러죠. 유명한 기기필.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임대료 구하는 방법. 적산법에 대한 논리 이건 X가 되겠죠. 더하여. 그리고 이제 이게 장래 나오고 환원율 가리 이게 무슨 법이죠? 수익 환원법이죠. 환원 가격 구하는 거. 시상가액 조정하는 거 있죠. 조정에 대한 문제는 뭐 최근에 나와서 그리고 비교 방식에 보면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거래사의 비교법이 있잖아. 두 가지 같은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이야. 다른 방식이에요. 어디 다른 방식. 같은 방식 되면 틀려요. 다른 거니까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정답이었던 우리가 원가법에서 감가수용해야 되는데 감가수용에 대한 유명한 개념이 이거죠. 그래서 정답치가 애매모호한데 제조도는 감액할 일 있을 때 물기경을 감가를 고려하죠. 그 해당되는 금액을 제주도 원가에서 뭐 해서? 공제잖아. 이거를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 가산으로 나왔잖아. 공제하여. 그래서 어느 시점? 기준 시점이 뭐가 돼 있어? 준공 시점이 돼 있잖아. 준공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감정의 규칙이 조문이 많지가 않아요. 25개 정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그 조문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문제를 맞히기가 오히려 수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틀렸지. 해설란 보면은 조금 틀린 게 정책한 것도 있으니까 아까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1시간 정도만 지금 요 공부하신 거 있죠? 수업을 한번 쭉 보세요. 1시간만. 끝났네. 그리고 내일 것도 준비하시고 지금 매일매일 3일 동안에 전과목을 계속 회전시키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에 표현을 이제 그 마지막 정리해 드렸는데 고생하셨고요. 꼭 이번 주 토요일 날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기원해 드리겠어요.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